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엇갈린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은 엇갈림, 사랑의 유효기간. 아무리 뜨거워도 언젠가는 식는다. 사랑은 몸에 큰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사랑의 쾌감을 느끼는 보상계는 구조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억제가 작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일이 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약물 중독은 바로 보상계가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랑의 유효기간은 12에서 19개월이라고 하는군요. 애착의 유효기간은 4년이라고 합니다. 세계 수십 개 사회에서 모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와 전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은 결혼 4년째 가장 높고 그 후 차츰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포유류에게서 보이는 기간 한정, 일부 일처제 기간과 일치합니다. 새끼가 4살쯤 되면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고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녀 관계를 고정시키는 시스템이 우리 본성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이후에는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15분의 대화로 알 수 있는 이혼 진단. 3,000쌍이 넘는 커플을 대상으로 10년에 걸친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부부 사이 대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열쇠가 되는 것은 비판, 방어, 깔보기입니다. 비판, 방어, 깔보기의 단계를 거쳐 말다툼이 절정에 달하는 유형은 만국 공통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혼을 예측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결혼 생활을 잘하는 달인들에게서도 비판과 방어는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혼하는 커플과 다른 점은 중간에 농담을 하거나 이상한 표정을 지어 웃기거나 말이 지나쳤다고 사과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다툼에는 남녀의 성처도 있습니다. 여성은 비판으로 시작하는 경향, 남성은 그런 비판이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무시하는 경향, 그러니까 대화를 피하는 거죠. 이는 진화론적이고 생물학적인 이유에서라는 것을 책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시대는 감정에 대한 지성을 갖춘 남성을 원한다. 원시 시대에 적응한 우리의 몸이 현대 사회에 맞지가 않는다고 하는데요. 남성도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일 줄 알고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라는 철학적인 차원을 구축해 가야 한다고 합니다. 4장,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남자가 사라진 세상. 정자가 위험하다. 인간의 정자는 건강한 남성의 경우에도 정자의 85%의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부 6쌍 중 1쌍이 불임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 원인의 대부분은 정자의 질이 문제라고 합니다. 자연 임신은 감소하고 있고 점점 생식 의료에 기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 정자의 질이 나쁜 1차적 이유는 일부 일처제 때문에 정자 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암컷을 둘러싸고 수컷 간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정자의 질이 나쁜 개체는 진화해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정자의 질이 나빠도 진화 경쟁에서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침팬지로부터 갈라진 것은 약 700만 년 전이기 때문에 최근의 정자 악화 경향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건데요. 현대 생활 방식에 그 원인이 있을 거라 추정할 뿐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대로 가면 자연스러운 수정은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남자의 번식력이 상실되는 거죠. Y 염색체의 붕괴.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남자를 만드는 Y 염색체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건데요. 과학 잡지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에 의하면 1000만 년 후에는 Y 염색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Y 염색체는 유전자의 수가 X 염색체에 비해 14분의 13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14분의 1만 남은 거죠. 이미 Y 염색체가 사라진 동물이 현실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Y 염색체는 없지만 수컷은 또 존재한다고 하네요. Y 염색체 계보도는 정확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약 850년 전 바이킹의 침략을 물리친 스코틀랜드 전설의 영웅 썸머레드의 Y 염색체는 850년 동안 한 개의 원본에서 50만 개 이상의 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개가 50만 개로. 이보다 더 많은 Y 염색체를 뿌린 인물도 존재하는데 바로 칭기즈칸입니다. 그의 염색체를 이어받은 남자는 아시아 16개 지역에서 약 1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대로 완전히 쫓겨난 Y 염색체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그곳 Y 염색체는 유럽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X 염색체와 달리 Y 염색체는 다른 Y 염색체와 만나는 일 없이 단순 복사되기 때문에 이런 계보도를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특징 때문에 Y 염색체는 점점 퇴화됩니다.
한 개뿐이기에 상처 입은 유전자가 복원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남자는 필요 없을까? Y 염색체로 성이 결정되는 게 동물계에서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을 결정짓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또 암컷만으로도 자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원형은 여자라고 합니다. 모든 수정란은 여자로 출발합니다. 거기에 한 개의 유전자가 작용하는 것으로 남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이 남성화를 시작하게 하는 유전자가 SRY, 남성 특이 유전자입니다. Y 염색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남성화 특이 유전자인 SRY가 기능을 잃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컷을 만드는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가시쥐의 경우는 Y 염색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방향으로 갔는데 인간이 가시쥐와 같은 미래를 걸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시뮬레이션이 보여주는 확률로는 500에서 600만 년 후 Y 염색체는 소멸합니다. 인간이 침팬지에서 갈라져 나와 독자적 진화를 시작한 기간과 비슷한데요. 그 기간이 약 600만 년 혹은 700만 년이니까요. 당장 30%의 남자가 남아도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자연의 남녀 비율은 수컷이 많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105대 100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대 문명과는 맞지 않는 비율이기에 이것이 저출산과 맞물려 30%의 남자가 결혼할 수 없는 시대가 눈앞에 왔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구조가 현대 인간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와 가족의 시스템, 모든 것을 다시 물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책은 끝마치고 있습니다.